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가고 서고 막히는 출퇴근길을 직접 운전하면서 실주행감을 리뷰하는 퇴근길 시승기입니다. 리무진이긴 하지만 외장에서 봤을 땐 리무진처럼 안 보이는 비운의 리무진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 차량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올해 초쯤 되었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항목이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출시는 조금 더 늦게 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번에 스타리아 전기차 버전이 일렉트릭이 출시가 되면서 스타리아의 파워트레인이 좀 더 다양해졌어요. 원래 아주 옛날에는 디젤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3.5 가스차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이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선택하자니 뭔가 애매하고 근데 배기량은 3,500cc야. 자동차세 어쩔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가자니 1.6 힘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하이브리드가 좀 더 비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양극화의 대표적인 선택지였는데 이번에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선택지가 다양해졌죠. 그래서 신형 스타리아 전기차 일렉트릭은 라인업이 내연기관과 똑같습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카고 모델 상용 버전이죠. 카고가 있고 다인승인 투어러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인승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급형인 라운지 이것도 9인승이 있고 7인승이 있고 뭐 인스퍼레이션이 있고 한데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더 고급화 버전인 좀 더 의전용으로 쓸 수 있는 리무진 차량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딱 그 차량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리무진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 일단 이 외장에서 투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세히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요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인포테인먼트 보이시죠? 이 차를 이 X축으로 가로질러서 투톤으로 들어갑니다. 영어 이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적어왔거든요. 정확한 정식 명칭은 트와일라이트 호라이즌 투톤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캐스트 아이언 브라운 펄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브라운이 정확히 말하면 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고 이 위쪽에는 블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이 투톤 외장 컬러 옵션이 얼마인지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정확히는 1,08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아니 외장 컬러 옵션이 1,000만 원 미친 거 아닌가? 내가 공을 잘못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랩핑을 하면서 투톤은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순정으로 외장 컬러를 도색을 할 때 단차 없이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람 손으로 한다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계로 도색을 한다라면 살짝 좀 갸우뚱할 것 같긴 하지만 초기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하는 작업임은 분명해요. 이 투톤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 오차 없이 한다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긴 하지만 솔직히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 투톤을 선택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원톤짜리 사가지고 랩핑샵에 맡길 것 같아요. 그래서 외장에서는 투톤 컬러를 고를 수 있다는 게 리무진의 특징이고 또 리무진 전용 뭐 엠블럼부터 해가지고 가니쉬라든지 그러니까 리무진 전용 디자인이 살짝 들어가고 리무진 전용 블랙 휠 들어가고 외장은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비운의 리무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타고 있는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거의 8,000만 원 후반대거든요. 물론 보조금이 200만 원 후반 정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더라도 사실 8,000만 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뽑으면 바로 가차없이 초록번호판이에요. 8,000만 원이 넘으니까 굉장히 비싼 차량인데 외장에서 봤을 때는 저렴한 버전인 뭐 투어러나 카고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살짝 비운의 리무진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외장에서는 여기까지가 변화인 거고 사실 리무진은 실내가 진또배기예요. 실내가 진짜 미쳐버렸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열에 탑승을 했지만 뒷자리 은근슬쩍 보이시나요? 야, 뒷자리 미쳤어. 진짜 비행기 탔을 때 보통 가장 기본 좌석인 이코노미가 있고 좀 큰 버전, 큰 비행기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프이코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있고 뭐 퍼스트 있고 이런 식인데 저 자리는 최소 비즈니스급의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비즈니스 전용 VIP 라운지 시트가 장착이 되는데
좌석도 14웨이예요. 앞좌석, 뒷판, 뭐 등판, 헤드레스트, 그리고 레그 서포트까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무중력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사지 당연히 있어요. 일반적으로 막 두두두두두 해주는 게 아니라 공기층이 나의 몸을 구석구석 이렇게 조사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시원합니다. 마사지 모드도 한 5가지 정도가 있고 열선 통풍 당연히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건 자세히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보여드렸는데 암레스트 있잖아요. 팔걸이를 열게 되면 거기서 세상에 테이블이 나옵니다. 우리 비행기 타면은 테이블이 앞쪽에 있는 게 있고 이 팔걸이 쪽에서 나오는 좌석이 따로 있잖아요. 그 팔걸이 쪽에서 테이블이 나옵니다. 테이블 디자인이나 재질도 비행기에 들어가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화장거울도 있다요. 저기서 간단한 식사라든지 뭐 노트북을 펴고 업무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외모 체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거울도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충전 포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무선 패드도 있어요. 무선 패드가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한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충전하면서 영상을 볼 수가 있게끔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컵홀더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납 공간도 있고. 그리고 저 시트가 진짜 편하네요. 안에 목베개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등받침 쿠션이라든지 담요까지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의전용으로 너무나도 찰떡인 차량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루프 쪽에 대화면 스마트 모니터도 달려있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그냥 영화 한 편을 보면은 금세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특장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이 순정빵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뒷자리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가격이 8천만 원 후반대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전용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스타리아 일렉트릭, 거기서도 이제 라운지의 인스퍼레이션 7인승이 있거든요. 걔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한 1,800만 원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마사지 의자, 뭐 VRP 시트, 카페트, 의전용으로 나온 옵션의 가격이 1,800만 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만 보면은 와,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비싸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특장 업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특장 업체에서 뭐 그것도 업체마다 너무 가격이 달라서 얼마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보통 일반적인 차량으로 VIP용, 그러니까 막 뒤에 막 의전용 시트 들어가 있고 막 완전 막 블링블링한 옵션 이런 거 달려있게 개조를 하려면 보통은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이건 업체마다 달라요. 무조건 2천만 원이에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인 거고, 거기서 이제 옵션을 하나하나 추가할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은 한 2천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걔는 또 순정빵이 아니라서 나중에 뭐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뭐 센터도 국내에 몇 개 없고 약간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은 현다이에서 만든 순정 브랜드에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블루엔즈 가면은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프터 서비스 AS 면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장점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특장 업체와 비교했을 때에도 가격 차이가 솔직히 막 엄청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이 차를 유지할 거면 오히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거기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보조금이 나오는 것도 괜찮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솔직히 이 리무진 차량을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편에서도 요 음성인식으로 이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은 누가 살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보통은 이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고급스러운 패밀리카를 원하는 사람들이 탈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번호판 이 초록 색깔 남바 있잖아요. 그걸로 뽑으시는 분들 아니면은 진짜 그냥 너무 편안하게 다니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약간 좀 돈이 있으신 그런 가정에서 뽑을 것 같고, 웬만해서는 솔직히 가격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쉽게 선택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리아 전기차 뭐 1.6 하이브리드나 3.5 가스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 많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뭐 유류비 절감 효과,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거는 집밥이 있으셔야 돼요. 계속 이제 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은근히 비쌉니다. 고속 충전비가 계속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집밥이 있으신 분 한정으로 그래도 유류비는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기차 특화 기능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편리함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당연히 정숙성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저공해 1종을 인증을 받은 전기차다 보니까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할인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리무진 말고 라운지나 투어러가 좀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투어러 기준으로 이게 6천만 원이거든요. 딱 거기다가 뭐 보조금 받고 뭐 하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는 주행 가는 거리도 중요하잖아요. 이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84kW 4세대 신형 NCM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시승 중인 리무진 기준으로 1회 충전 시에 복합 주행 가는 거리는 364km라고 합니다. 지금 이 차는 현재 배터리 43% 차 있고 그랬을 때 주행 거리가 208km, 공조 썼을 때 208km예요. 제가 100% 완충을 이 차를 안 해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단순 계산상으로 100% 충전을 한다면은 400km 후반대까지는 주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덩치에,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주행거리면은 참 전기차도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이 차가 진짜 무거워요. 공차 중량이 2.7톤입니다. 근데 공차 상태일 때인 거지 지금 얘는 막 뭐 시트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거 옵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차 중량 3톤 넘습니다. 거의 뭐 2톤 반 보다 무거운 수치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무게를 그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400km 후반대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진짜 배터리 효율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옛날 한 10년 전 전기차 생각해봐요. 진짜 아휴 그거는 정말 모험을 하지 않는 이상 쉽사리 선택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전기차가 보급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충전기도 얼마 없었어 진짜. 그리고 주행거리도 엄청 좁았기 때문에 장거리 당연히 못 갔죠. 그래서 보통 이제 10년 전에 전기차를 사셨던 분들은 보통은 이제 시내발이로 그냥 단거리 위주로 가시거나 그게 아니면은 차가 한 대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장거리를 못 가니까. 그래서 장거리 갈 때 내연기관 타고 그냥 뭐 출퇴근이라든지 시내 왔다 갔다 할 때에는 얘 잠깐 충전하면서 타고 다니고 그러셨던 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약간 할머니 된 기분이네요. 그래서 간만에 또 이렇게 고급 차량을 시승차를 배정을 받다 보니까 어머니를 어제 잠깐 태워드렸거든요. 잠깐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어머니를 이제 뒷좌석에 태우고 딱 갔는데 엄마가 초반에는 편하대요. 야 이거 뭐 시트도 두껍고 뭐 목베개도 있고 뭐 쿠션도 있고 뭐 다리 받침대도 있고 편하다라고 했는데 한 20분을 탔을까요? 갑자기 불편하다라는 거여서 아니 엄마 무슨 말이야 이거 의존용이고 얼마나 고급 차인데 왜 불편해 했더니 평소에 이렇게 고급 차량을 안 타봐가지고 그냥 일반 시트가 더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평소에 좀 이런 의전용 편안하고 누워서 갈 수 있는 차량 위주로 탔더라면은 분명히 편안한 차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차량을 타고 다녔으면 이게 불편한지 편한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 몸에 익지 않은 시트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좀 기분이 묘했어요. 그리고 이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은 6인승 차량입니다. 1열 있고 2열 있고 3열에도 시트가 독립으로 들어가요. 붙어있는 의자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리무진은 진짜 2열에 돈을 그냥 다 쓴 느낌이에요. 3열은 그냥 일반적인 독립 시트 있잖아요. 두꺼운 거 말고 그냥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도 모듈이 다 수동이고 시트도 2열과 비교했을 때 되게 센 피자야. 되게 얇아. 기능도 뭐 없어. 그냥 앉는 자리 그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2열 시트의 위치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 현가장치 바로 위쪽이 아니고 그 뒤에 있거든요. 살짝 물론 이건 시트를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가장 상속인 2열을 바짝 앞으로 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위치로 조정을 했을 때 3열 시트는 거의 트렁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못할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진 않긴 하지만 2열과 비교했을 때에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나는 짐이 아니긴 하지만 뭔가 짐이 된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약 3일 동안 요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을 데일리카처럼 타고 다녔습니다.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고 승차감도 운전석 좋아요. 말캉말캉하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컴포트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동화 차량이다 보니까 뭐 실내 정숙성 말해 뭐해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꽤나 길기 때문에 막 이런 주행거리 압박, 배터리 압박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일상용으로 주행했을 때 살짝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좁은 골목길을 갈 때 스타리아가 너무 커요. 진짜 큽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골목길이나 아주 좁은 지하 주차장, 지하 4층, 5층까지 내려가야 돼. 그럴 때 정말 막 땀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크게 불편한 점은 솔직히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스타리아만큼 바리에이션이 다양한 차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는 기아의 PB5, PBB 시리즈가 나와서 조금 더 다양해진 게 하나가 더 늘긴 했지만 그전에는 스타리아가 있었다. 왜냐면은 스타리아는 트럭처럼 그 카고 모델 있잖아요. 트럭으로도 쓸 수가 있고 승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다인승, 11인승이 있거든요. 다인승으로도 쓸 수 있어가지고 실제로도 완전 이제 인구가 별로 없는 시골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스타리아예요. 그러니까 스타리아에다가 초록색깔 랩핑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01번 버스 이렇게 하고 그 투어러 차량으로 그냥 마을버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결제 어떻게 해요 혹시? 안 타봐가지고 여기 그 팀원이가 있나?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인구가 별로 없는 마을에서는 마을 버스로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뭐 학원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치원차 노란색깔 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응급 그 119 응급 차량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진짜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을 가진 차량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또 여기에 의전용까지 요번에 또 이제 추가가 됐어. 리무진이 참 탈 자체는 스타리아지만 그 알맹이는 진짜 다양한 모델이 스타리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타리아가 더 뉴로 페이스리프트가 작년엔가 됐거든요. 제가 사실 더 뉴 스타리아를 따로 시승을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진 못했는데 더 뉴 스타리아는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디자인도 살짝 변경이 되고 실내 인테리어도 살짝 변경이 되고 옵션도 살짝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퇴근길 시승기니까 뭐 외장을 보여드리긴 좀 어렵지만 기존의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기어 방식이 버튼 방식에다 여기다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뭐 엘리베이터 버튼 같기도 하고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이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칼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리무진 버전이라서 이렇게 골드 컬러가 들어가는데 일반 버전에 이제 실버 컬러 들어가요. 실버. 그리고 핸들 디자인도 조금 더 간결하고 심플하게 바뀌면서 좀 더 예뻐졌어요. 좀 더 예뻐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방의 인포테인먼트 화면도 좀 더 커지면서 약간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고 버튼들도 배치가 살짝 변했어요.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이전에는 CCNC가 탑재가 안 돼 있었는데 더 뉴로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CCNC 운영체제 사용하고 또 앞전에 초기형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이 앞에다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수납폰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좀 더 간결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 뉴 스타리아는 간결하게 심플하게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바로 이전에 시승을 했던 차량이 카니발 하이루프 차량이었거든요. 아마 뭐가 먼저 더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스타리아와 카니발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박빙이긴 해요. 솔직히 두 차량 모두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너 같으면은 내돈내산해서 뭘 살래?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미안해. 카니발을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안해 스타리아. 얘 기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스타리아 굉장히 장점이 많은 차량이죠. 하지만 승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분명 카니발이 가진 장점이 좀 더 두드러지게 많다라고 느껴졌고 이게 삐지는 거 아니야? 진짜 약간 좀 미안한데?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이 차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뭐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승차감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따졌을 때 제 라이프 스타일에는
카니발이 조금 더 잘 맞긴 합니다. 왜냐면 두 차량 모두 차량 자체가 크긴 하지만 스타리아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공교롭게도 저희 사무실이 주차장이 되게 협소해요. 그래서 스타리아는 진입도 안 될 뿐더러 이렇게 주차하더라도 나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차체를 가지고 있고, 또 도어 같은 경우도 열게 되면은 이 문짝 패널 자체가 굉장히 커가지고 정말 내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카니발도 크긴 크지만 스타리아만큼은 안 크기 때문에 내리는데도 좀 편안하고, 전고도 조금 더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도 뭔가 쫄지 않고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뭐 스타리아가 못생겼다라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저는 카니발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분명 전기차라서 즉각 토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릿빠릿한 차선 변경과 끼어들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크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움직임 자체는 내연기관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방금처럼 빠릿빠릿하게 끼어들어야 될 때 좀 머뭇거리게 되긴 합니다. 일반적인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머뭇거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자리에 타게 된다면 내리기가 싫어지는 차가 바로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리무진 차량들은 뒷자리에 타면은 다 기분이가 좋아요. 기분이가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말 진짜 성공을 한다면은 이제 업무용 차량을 이런 리무진으로 하나 뽑아서 다니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으로 뒷자리를 타고 다닌다면은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이동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고 힐링이고 휴식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열심히 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말이라서 퇴근이 아니고 출근이긴 한데, 그런데 약간 퇴근길처럼 꾸며보았어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